사막의 황금빛 태양 아래 펼쳐진 두바이 국제공항.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그날도 분주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공항의 VIP 라운지에서 중국 상류층 사업가 리체는 비즈니스 출장 후 베이징으로 돌아가기 전 분노를 가라앉히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입국 심사대에서 겪은 불쾌한 순간 때문이었습니다. 리체는 사업 미팅을 위해 두바이를 자주 방문하던 베테랑이었습니다. 중국 여권을 내밀 때마다 꼼꼼한 확인 절차와 질문들이 따라오는 건 익숙했죠. 방문 목적은 무엇인가요? 머무는 기간은? 숙소 예약 확인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직원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리체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심사대에서 10분 가까이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한 한국인 비즈니스맨은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시청자님들께서 감동 텔러에게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 여권이시군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직원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1분도 채 걸리지 않아 한국인을 통과시켰습니다. 리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직원과 한국인 비즈니스맨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한국 여권이라고 특별 대우라도 받는 건가? 심사가 끝난 뒤 라운지에서 만난 그 한국인을 보자 리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그렇게 좋은 겁니까?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한국인 민수 씨는 리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제가 입국 심사에서 꽤 오래 걸렸는데 한국 여권 소지자분은 금방 끝나더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민수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두바이는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라서 한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90일까지 머무를 수 있거든요. 입국 절차도 훨씬 간소화됐습니다. 리체는 더 놀라며 물었습니다. 비자도 필요 없고 심사도 빨리 끝난다니. 한국 여권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민수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내용은 리첸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요. 여러 나라에서 비자 면제 혜택을 주고 입국 절차도 간단하죠. 두바이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시아, 심지어 미국에서도 빠르게 통과할 수 있거든요. 민수 씨의 말을 들으며 리체는 이전에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유럽에서, 동남아에서, 그리고 이번 중동에서도 자신은 항상 긴 줄을 서고 까다로운 질문을 받았지만 한국인 여행객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간단하게 통과했던 모습들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경제대국이고 영향력 있는 나라 아닙니까? 리체는 조금 억울한 마음에 항변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를 자랑하고 수많은 사업가들이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보다 후진국인 한국 여권이 더 신뢰받는 건가요? 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건 아마 한국이 보여준 국제적 신뢰와 약속을 잘 지킨 덕분 아닐까요? 한국 국민들은 규칙을 잘 지키고 여행 중에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리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경제적 위상과 숫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의 경험은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와 국제적 이미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한국의 여권에 대한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유럽의 한 여권 검사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입니다. 저는 유럽의 한 주요 국제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여권 검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양한 국적의 여행자들을 만나며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경험을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한국 여권과 관련된 독특한 사건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 하면 K-팝, 김치, 그리고 최근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정도가 떠오르는 수준이었죠. 그런데도 한국 여권은 언제나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여권은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입국 심사 과정에서 한국 여권을 제시하는 승객들은 대개 큰 문제가 없고 절차도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러나 이 신뢰도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한국 여권이 너무 믿을 만하다 보니 이를 위조하려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몇 달 전, 저는 늘 그렇듯 출입국 심사대에 앉아 여권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수백 명의 여행자를 빠르게 처리해야 했기에 정신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한 중년 남성이 제 심사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국 여권을 손에 들고 있었고 여권 사진 속 인물과 외모도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여권을 제시했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 남자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아, 여행하려고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발음이 마치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사전에 적힌 문장을 읽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이상하네, 그냥 발음이 서투른 한국인일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요. 물론, 제주도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마치 준비된 답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저는 그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고생 끝에 무엇이 온다고 하죠? 그의 얼굴이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는 결국 이렇게 말했죠. 낙이요? 맞는 대답이었지만 그 대답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험 답안을 외워서 말하는 학생처럼 보였죠. 이때부터 저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저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른에게 술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는 또다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양손으로. 따라야 해요? 이 대답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태도는 어색했고 발음 또한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의 손동작과 표정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는 손으로 여권을 만지작거리며 계속해서 손가락을 튕기고 있었는데 그 동작이 한국인보다는 동남아시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습관적인 움직임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상관에게 보고했고 그 남성은 추가 심사를 받기 위해 별도로 안내되었습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중국인이었고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한국 여권을 구매한 뒤 이를 사용해 유럽에 입국하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철저히 공부해 한국인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몇 가지 디테일에서 허점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어 속담과 관습에 대한 이해 부족은 그를 곤란하게 만들었죠. 이 사건 이후 저는 한국 여권을 더욱 신중히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특이한 승객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한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녀 역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도 정확했고 질문에도 술술 답했습니다. 한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서울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맞나요? 네, 맞아요. 모든 답변이 완벽했기에 저는 처음에는 그녀가 한국인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질문에서
그녀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눈치가 있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질문에 그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죠. 눈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그 순간 저는 그녀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그녀 역시 위조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권이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악용하려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저와 같은 출입국 관리관들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인들도 여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적인 이미지 유지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출입국 심사대에서 작지만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의 가치와 신뢰를 지키는 것이 제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국 여권의 중요성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적으로 더욱 존경받는 나라로 남길 바라며 저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동 텔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전 세계의 감동과 영감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큰 힘이 됩니다.